안녕하세요, GCTV입니다. 그동안 환자분들, 일반인분들을 위한 영상 위주로 업로드하다가 오랜만에 치료사분들을 위한 영상 골반 엑스레이 보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료 전에 이런 엑스레이를 볼 기회가 자주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시나요? 대부분 보는 기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주변에 물어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기준이 없으셨던 분들은 기준을 세우시길 바라고, 혹시나 엑스레이로 치료에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잘 모르시거나 배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엑스레이를 볼 때 기준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 또 그 기준선을 통해서 좌우 골반의 차이를 벌어짐과 모임, X, in, 그리고 또 전방경사, 후방경사, AS, PI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엑스레이를 참고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반의 기능과 구성을 보면 골반은 이 엉치뼈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근육과 인대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골반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상지와 하지를 연결하는 것이고, 장기를 담는 그릇의 역할로서 안정성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의 엑스레이를 보게 됩니다. 실제 엑스레이 사진에 앞서 그림을 통해서 선긋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을 선은 이렇게 고관절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퇴골두 이 양끝을 직선으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선을 기준으로 2번 선은 장골릉의 제일 윗부분 1번 선과 수평이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키얼 튜뷸러시티를 지나게 수평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선입니다. 이 선들은 모두 1번을 기준으로 1번과 수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잘 그으셔야 되는데 대퇴골두를 수평으로 잇는 선입니다. 이렇게 3개의 선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으로 그었을 때 골반이 그 안에 꽉 차 있지 않고 작은 골반이 있다면 골반은 좌우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기준선에 의한 틀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은 AS와 PI, 즉 전방경사와 후방경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긋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의 기준은 ASIS와 PSIS를 직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직선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골반을 돌려놨습니다. ASIS와 PSIS를 이으면 제가 돌려놨기 때문에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의 넓이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골면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는 골반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골반이 모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인과 익스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어와 아웃플레어란 용어를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골반이 벌어진 것은 아웃플레어, 골반이 모이는 것을 인플레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SIS와 PSIS를 잇는 직선을 그으면 장골의 넓이를 보고 우리는 골반의 인과 익스를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준 세 번째는 폐쇄공, 옵투레이터 포라멘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골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찍히면 폐쇄공의 넓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른쪽 골반이 굉장히 폐쇄공이 좁아 보이고 왼쪽 골반은 폐쇄공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폐쇄공의 넓이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인과 익스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S와 PI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건 in, x입니다. 왼쪽 골반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커졌을까요? 골반이 안쪽으로 모였기 때문이죠. 인플레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어는 곧 x가 됩니다. 외방 변이가 된 골반은 폐쇄공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방 변이가 된 골반은 폐쇄공이 작아 보인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폐쇄공이 크면 X예요. 기준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개의 선, 대퇴골두가 수평이게 그어주면 됩니다. 이걸 기준선으로 해서 1번을 기준선으로 해서 장골릉의 제일 높은 부분에 1번과 수평이게 그어주시고, 이스케어 투블루시티 아래쪽에 1번과 수평이게 똑같이 그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2번 선이 되고 요게 3번 선이 되면 이 기준선보다 작은 애는 전방경사를 이룬 골반이 되고, 긴 I는 후방경사를 이룬 골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골면의 넓이가 벌어진 건 인, 장골면의 넓이가 좁아진 건 X라고 보시면 됩니다. E는 아웃플레어, 즉 골반이 벌어졌다는 소리고요. X는 인플레어, 골반이 좁아졌다는 얘기가 되죠. 아웃플레어와 인플레어는 배꼽이 기준입니다. AS/IS가 기준이란 얘기예요. AS/IS가 배꼽 쪽으로 가게 되면 골반이 좁아지죠. 그러면 이 뒤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 뒤가 벌어져서 X고 이 뒤가 좁아져서 인입니다. 그래서 장골면의 넓이로는 X와 인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폐쇄공. 이 폐쇄공의 넓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히 외워보겠습니다. X 폐쇄공이 커 보입니다. 인은 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슬립은 말 그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높은 걸 얘기합니다. 다운슬립은 마찬가지로 골반 전체가 아래로 내려간 걸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회전 변이가 아니라 직선이란 얘기죠. 업슬립과 다운슬립은 치골결합의 높낮이 차이를 유발하게 되고 허리 통증, 복통, 그 다음에 하지 방사통, 보행장애를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볼 때 이렇게 치골결합이 보이게 되는데요. 남자는 5mm에서 7mm, 여자는 4에서 6mm 정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이 정상치보다 넓거나 위아래로 어긋나는 게 3mm 이상이라면 치골결합 2개로 진단하실 수가 있고요. 아랫배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이나 보행장애 같은 것들을 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이렇다고 하면 이 골반 엑스레이를 보실 때 이 치골결합을 한번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대퇴골두를 잇는 직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기준선이 되고 두 번째 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장골의 제일 윗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높이 차이가 없으시네요. 그러면 4번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스케어 투블러시로 갔는데 여기도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개의 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AS, PI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이 기준선 그대로 장골의 넓이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PSIS 보이시는 데서 수평으로 쭉 장골의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PSIS 끝까지요. 오른쪽 골반으로도 한번 재볼까요? 오른쪽 골반이 넓이가 좁아 보입니다. 인 X로 봤을 때는 인플레어니까 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X가 맞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폐쇄공의 넓이가 좀 더 커야 X가 확인이 됩니다. 폐쇄공의 넓이를 보시면 약간 오른쪽 골반의 폐쇄공이 조금 커 보이긴 하네요. 얘는 ASPI는 거의 없지만 X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골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골반을 보시면 대퇴골두를 평으로 있는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AS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인X를 알아보면 이쪽이 좀 더 좁아 보이니까 이쪽이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 폐쇄공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확연히 이쪽 폐쇄공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X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제 엑스레이를 보고 우리가 복습까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천골의 변이에 따라서 제한점은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은 골반 엑스레이를 보고 기준선을 그리실 수 있고 이제 그 기준선을 따라서 좌우의 골반을 ASPI, INX 이 네 가지의 변이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골결합 이개를 증상을 아시기 때문에 제 엑스레이를 보고 그것도 판단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변이를 가지고 치료에 적용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료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로 확인한 부분들을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치료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ASPI 인익스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와 PI는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외우시면 거의 반대쪽은 이제 바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뒤로 빠진 골반은 PSIS의 위쪽 부분에 부종이 좀 있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전방 경사가 되어 있는 골반은 PSIS의 아래쪽 부분에 부종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골반이나 대퇴골드가 높은 부분이 전방 경사가 되어 있는 골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반대 개념인 인과 익스 골반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PI는 익스, AS는 인, 이렇게 두 개가 묶여서 거의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준선 세우고 네 가지 변이를 구분하십시오. 익스 골반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누웠을 때 발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서 있을 때 골반이 높으면 AS, 누웠을 때 발이 벌어지면 EX,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론 포지션에서 발을 잡고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게 되시는데, 이때 저항감이 올 때까지 가시게 되면 뒤꿈치랑 엉덩이 사이의 거리가 먼 쪽이 X, 가까운 쪽이 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의 특징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에 들어가실 때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고 골반 변이를 기준선을 통해서 네 가지 변이로 구분해 보시고 특징들을 참고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자신 있게 치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